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남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64회 한능검, 즉 4월 15일 한능검 시험에 대한 D2주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시험 있을 때마다 D4주부터 D1주까지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D4주부터 3주까지는 뭐 개인 건강 상태라던가 아니면 일정 때문에 계속 영상을 못 올렸어가지고, 그래도 2주 영상이랑 1주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실제 현장에서 풀 때 필요한 이 풀이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다 낫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만큼은 좀 전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다 안 나가지고 평소보다 제 음질이라던가 이런 게 안 좋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일단은 본격적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림. 자, 이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능검 전용 공략지 아직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지난 회차 때도 이 코칭이랑 특히 이 기출 관련된 문풀방은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많은 문제 적중했었는데 아직은 제가 추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저도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그러니까 3분 정도 더 신청하시면 아마 더 이상 모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기출을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던가 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S 파일은 이런 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는 이런 식입니다. 아울러 지금 오늘 유튜브에 이 예상 문제 영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이거 지금 올릴 예정이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급수별 공부 방향, 그리고 기출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고민할 부분, 그리고 기출풀이 원리 기초 다룰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시청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기준으로는 상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상급 유형 핵심 특강을 빨리 완강하시고, 오늘 올린 예상 문제 영상이랑 제가 시험 직전에 올릴 최종 특강, 저격 특강 오시면 되고, 2급을 취득하실 분들은 이 킬러 OX 영상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1급을 희망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 저격 특강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올린 이 시초풀이 전략 특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총 25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63회 때 9개가 적중했어요.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다른 회차에서 이만큼 많이 적중할 수가 없는 특강인데, 실제로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은 걸 안 다루는데 9개면은 정말 운 좋게 많이 적중한 것도 있거든요. 대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에서 진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다룬 거니까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상은 모르더라도 이거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공부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일단 전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 난이도에 대한 예측을 좋아하지 않고 되게 시험 난이도 예상은 제 주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서, 사실 제가 난이도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도 출제자가 아니면 시험 난이도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예측해 주는 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상하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는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했을 때 64회는 제가 63회 때는 약간 매운맛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지난 회차 경향 고려했을 때는 이번엔 조금 더 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불닭볶음면 정도라면 이번엔 핵불닭볶음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난 저 때 무난한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됐어요. 이게 왜냐면 62회 때는 신인물도 많이 나와요. 통합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신키워드도 되게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62회 때는 합격률이 와장창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63회 때는 인물도 뭐 최치원이라던가 김정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도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이 유형은 좀 알만한 것들 그런 걸 위주로 줘가지고 확실히 64회는 그거보단 좀 더 낯선 유형들 아니면 체감상 어렵다고 느낄 만한 유형들을 더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해 저 때 통합사의 비중이 진짜 적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62회 때는 통합사의 비중이 9개 가까이 됐어요. 정신 나가는 차예요. 근데 63회 때는 이 47, 48번 즉 두 문제 빼고는 통합사의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쳐서는 이 통합사의 비중이 거의 최소 10% 가까이 출제된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근데 63면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통합사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 64회 때는 다시 한번 통합사를 많이 부활시키고 왔다. 그러면 수험자의 체감에서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 올렸는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체감적으로 싫어하는 문화 유형이라던가 시기 유형이 조금 63에 비하면 이런 거는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라고 예측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솔직히 공부를 해서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수험생들이 나 이런 것까지 하기 싫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걸 고려해서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 그냥 시험이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대비를 못했을 때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만 보고 해풍선님 저 시험 망한 거 아니에요? 이러라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이 제가 예측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64회 그 영상 커리큘럼은 이번 별거 없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올렸고요. 저격 특강은 맨날 제가 시험 이틀 전 내지 3일 전에 올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3일 전까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제가 전날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걸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 공지할게요. 참고로 지나쳤 때는 거의 엔간한 문제 다 적중됐거든요. 거의 뭐 제가 오답 선지 찝었다고 적중시킨 거 아니고 문제 키워드든 간에 정답 키워드든 간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 개로 연계시킨 것만 넣어내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64회 때도 많은 문제 적중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한능검 심화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63회 수험생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막 한능검 시험 난이도가 막 무지성 어려워져요. 막 한능검이 막 공시처럼 대체된대요. 막 이런 소리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좀 그건 인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한능검 심화편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양이랑 전공 수준의 문제를 낸다고 그 한능검 공식 사이트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그 공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고난도 유형 언제 출제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절대 무리가 없는데 그놈의 공시 대체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 시험 평가 수준의 본질 자체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 나와도 언제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제발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뭐 절대평가니 뭐 취업해야 되는데 쉽게 내야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이건이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기출 들어가든지 개념 공부를 하든지 조금 이제 슬슬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생각이 제일 걱정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을 했어요. 1회독을 했는데 막 내가 기출 풀었는데 점수가 막 30점, 40점이 나와요. 저 시험 망한 거 아니에요? 막 시험장 가서도 막 30점이 아니야 20점 나오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 번 다 봤다고 다 외우면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왜 해요? 옛날 그 고승동이처럼 차라리 뭐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이런 걸 보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공인시생도 아니고 애초에 한 번 두 번 본다고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아직 고려 시대가 약한 것 같아. 나 현대사를 익숙치 않아가지고 많이 틀리는 것 같아. 그런 약점 극복을 지금 하셔야 되고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실전을 적용하는 건 달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원천인 사료를 해석하는 거랑 여러분들 아직 기출만의 키워드를 찾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중요한 게 알맞게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문제 키워드도 다 복습하시고 선지 분석도 완벽하게 해야 기출을 푸는 건데 답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풀어가지고 이제 답을 다 외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출을 잘못 접근한 거예요. 기출은 다 외우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키워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그걸 다 분석해야 알맞게 분석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점수 전공료 풀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단점 파트를 파악하고 이론 공부의 연장선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출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A 강사 들었는데 안 가르쳐요. A 강사님은 교재에 없어요. 뭐 1타 강사를 하는데 뭐 2타 강사를 하는데 뭐 회품사를 하는데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최대한 뽑아 드릴 만큼 뽑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출제자가 해품사 이 자식 이거 준비했어? 그럼 난 이거 낼 건데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니까 그럼 해품사님 그럼 문제 못 풀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죠.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강의라던가 교재에 너무 맹신한 자세를 가지 말되 만약 출제자 이런 걸 내버리더라도 기출답게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D2주 영상이랑 D1주 영상에서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게 제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풀이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최근 기출을 조금 연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몇 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문제 스포 당한다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시험장 가서 푸셔야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출 비껴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기출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출 분석은 문제 키워드도 다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도 다 분석을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일단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아직은 진도를 다 안 나갔던지 기출을 안 접근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풀이라면은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좌평이라는 관직이라던가 아니면 신유풍계 벼슬 그리고 여기 오방제도 그리고 다 몰랐더라도 여기 마지막에 웅진성이란 거 보고서 웅진이면은 지역상 백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푼 다음에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인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이게 정답 키워드예요. 61회 때는 이 선지가 60회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61회 때 연기가 된 스타일인데 답은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이제는 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신라. 제가 허위? 이거는 뭐 고구려고. 그리고 욕살 초려지? 어렵네. 근데 이거 분석해 보니까 고구려네. 그리고 위화부, 영객부 등은 통일신라의 중앙 관서예요.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63회 때 실제로 제가 아까 언급한 이 선지가 처음으로 문제 키워드로 연기가 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까지는 이게 문제 키워드든 간에 정답 키워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63회 때 철혁은지가 나왔다. 근데 해풍선 이거 교재에 없어요. 뭐 어떤 선생님이 안 가르쳤어요. 당연히 기출에 있었으니까 그게 뭐 안 가르쳤던 간에 말던 간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기출에서 이렇게 평소에 주목하지 않을 만한 것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내가 알려준 거, 내가 언급한 거 제대로 분석했지 이렇게 시키는 게 기출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답만 맞추고 이런 거 대충 보죠. 없어 철학고지 안 나오겠지 버리시죠? 여러분들 점수도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솔직히 초반에는 헷갈려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솔직히 문제 푸는 게 재밌지 오답 들어게 재미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내줘 문제 못 풀어요 그니까 기출을 푸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게 철학원지니까 고구려를 다뤄가지고 뭐 태학과 경당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기출 공부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시기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지난 회차 때 다뤘던 것 중에 연기가 된 건데 어떤 틀이냐면은 한능검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그런 한능검만이 좋아하는 고정적인 시기 유형이 있고 조금 변동되는 시기 유형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고정형 시기 유형에 해당되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한능검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잠시만요.
공간을 좀 확보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뭐냐면 한능검에서 기본적인 틀로 그 조선시대의 건국 과정을 낼 때 잘 쓰는 고정시기형 틀이 있거든요.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랑 그리고 과전법이랑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고 궁궐을 건립했다. 이 흐름을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이 네 가지 이유로 불구하다. 그러니까 사불가론이랑 이 요동 정보에 대해서 사불가론 내세우면서 위화도 회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새 도읍이 정해져가지고 궁궐 설치하는 이 조선 건국 사이에 고정 흐름을 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과전법을 이렇게 정답을 낸 게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은 흐름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조선시대 건국 과정은 이 틀을 잘 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 봐봐요. 위화도가 언급됐네. 오케이. 그럼 일단 맞고 그 다음에 과전법이 언급됐네. 그럼 일단 이 순서인 건 알아요. 이 순서인 걸 아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 가지고 출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네가 이 틀은 알고 있지. 그러면 앞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건들던지 아니면 뒤에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걸 건드는 출제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 위화도 회군은 최영을 중심으로 먼저 이 요동 정벌을 추진해 가지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위화도 회군이 발생한 거지. 그거를 흐름으로 조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능검에서 이 틀을 잘 내네?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추가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위화도가 먼저였지 과전법이 먼저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분들은 또 똑같은 유형이네. 문제 너무 쉬워. 아닌데? 안 되는 분들은 나 이거 1번 할까 2번 할까 펜 돌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출을 푸는 거는 점수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이런 출제자가 좋아하는 패턴을 익히려고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눈치를 잘 채야 돼요. 다음으로 제가 통합사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조금 통합사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같은 시기에 통합사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에 통합사로 내는 게 있는데 이번엔 제가 좀 예시를 쉬운 걸로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병인박해. 자, 병인박해는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뭐 프랑스의 주교라던가 아니면 국내 천주교 신자가 죽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청문회 다녀온 사신들에서 서하고 소개됐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도 똑같아요. 뭐냐면 사실 기출에서 조선시대에 차별받은 종교는 천주교 아니면 동학을 거의 내요. 그냥 얘네 거의 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미륵불이 뭐 세상 구원한다. 뭐 이건 뭐 다른 거고. 동경대전과 용담조사 동학.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한 게 워불교거든요. 이게 솔직히 정답 키워드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원불교 언급됐네? 새생활 운동이 나왔네? 정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출에서 최근에 3회분 이내 연계를 진짜 미친듯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선순위, 일단 천주교 선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런 걸 먼저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잘 안 나오는 걸 버리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게 언제 정답으로 니네 나 무시해? 하면서 정답을 픽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기출을 그렇게 지겹더라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낚시를 던졌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대놓고 고려시대라는 선지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더라도 어차피 그냥 고려시대의 문화의 우산으로 아닌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 건축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조선시대 후기인 걸 알아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래도 얘가 거의 90% 나오긴 나오거든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답 찍는 거 쉬웠어요. 개 쉬운 문제네. 그러면서 나머지 또 안 보고 가요. 이게 싹 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인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라 써 있어요. 근데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문제 부석사 무량수전 내에 있는 소조불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심지어 문제에 부석사까지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데 부속사 소조 요래 자상이래. 근데 부속사 소조 요래 자상이래. 아니 이거 이름만 한번 읽었으면은 이 회자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 이거 틀린 분들은 그냥 이거 고려시대니까 보고서 그냥 나머지 오답도 그냥 이름도 안 읽고서 그냥 넘긴 거예요. 이 이름 읽었으면 이걸 왜 틀려요? 그냥 첫 줄에 부석사, 이거 똑같은 거네? 뭐 대자뷰인가? 하고 풀 수 있는 거 틀리신 거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46번쯤에 나와가지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문화유산 파트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넘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두 개 쌓이는 습관이 기출 분석을 망하게 하는 기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시험을 뭐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줄 건 또 줘요 진짜. 그리고 내가 3회 이내 이런 건 또 연기할 수 있어 하는 걸 분명히 어떻게든 기출에 이게 문제든 간에 정답이든 간에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기출 분석을 왜 내가 꼭 해야 이게 문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목적성만큼이라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출풀이의 이유 말고 기출풀이의 전략을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문제 키워드든 간에 선지든 간에 분석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풀이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제한 공간이 대성전이랑 여기 강압 공간이 명륜화 적혀있는데 일단은 이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한능검에서는 정답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성균관과 향교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길래 맨날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성동과 명륜당만 보면은 그냥 성균관은 무지성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3번으로 함정을 걸려들기 쉬운데 자 키워드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란 말이 있어요. 자 성균관은 지방에 있지 않아요. 지금의 서울에 있지. 그걸 고려했을 때 심지어 성균관 이렇게 안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향교거든요. 국립교육기관 이렇게 조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문제 키워드 종합적으로 보시지 않은 분들은 두 개 중에 어떻게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될지 헷갈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정답을 낚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향교 다른 문제고 우측 문제의 경우에도 약간 좀 어떤 낚시 있었냐면은 정조가 나오는데 탕평책이 오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탕평책의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영조로 내요. 그 한능검 기준이고 정조도 그러니까 영조는 완론 탕평책이라는 게 있고 정조의 경우에는 아주 가끔 줄론 탕평책이란 걸 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탕평책이란 것도 결국은 영조, 정조 둘 다 해당되는데 한능검에서는 보통 얘를 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얘가 딱 느끼더라도 만약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다면은 광해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게 아니라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해fun사님 제가 정조가 줄론 탕평책 한 거 몰랐는데 이런 걸 다 암기를 했으려나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걸 몰랐더라도 그냥 끝까지 읽는 습관만 들였더라도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는 접근법을 안 하는 것을 저 권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일단 읽는 습관부터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시기 문제 요령인데, 시기 문제 요령 경우에는 앞서 제가 그 과정법 나왔던 문제 설명할 때처럼 나름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정 시기 이후랑 특정 사건의 배경을 푸는 요령이에요. 뭐냐면 특정 시기 이후가 언급되면은 선지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정답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고 배경이 나왔을 때는 이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발생한 걸 고르면 한 70% 정도는 정답이 돼요. 왜 얘는 70%예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이 사건 자체의 배경을 그 가장 먼저 발생한 걸로 고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그러니까 이 선지 내에서는 가장 먼저 발생한 거긴 한데 이 사건의 배경이 아닌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은 제일 먼저긴 한데 이 사건이랑 관련 없는 게 가끔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얘는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얘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권율이 나왔거든요. 권율이랑 행주 대첩이 언급됐어요. 지금 딱 봐도 임진왜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랑 관련된 거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냐면 전투 순서가 부동, 단선, 그러니까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 선조의 의주필한 이후에 해전, 옥한, 그리고 육지전으로는 진주대첩, 평양성전투, 그리고 행주대첩을 내고요. 그리고 정유재란의 순서로 그 명량대첩이랑 노량대첩을 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시점에서는 행주대첩 이후로 이 흐름을 내 가지고 정답은 이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최영과 여기 적혀 있는 어 그러니까 이 최영의 경우에는 고려시대니까 시기가 당연히 이전이고 쓰시마 섬은 조선 세종시기니까 선조보다 이전이어가지고 틀렸고 그리고 여기는 한산도 대첩이라던가 여기 칠리의 탕금대 전투도 당연히 행주대첩보다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내가 문제 시점을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선지끼리 비교하더라도 그냥 얘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것만 알더라도 문제를 푸는 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키워드를 정직하게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해석을 못할 거면은 이렇게라도 풀라는 게 제 의도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꼼수가 여러분들의 답을 잡아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조이총의 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신정권 시기를 내면은 크게 틀이 이의방, 정중부, 그리고 최충원, 최우, 그리고 삼별초의 흐름을 내요. 근데 지금 이 조이총의 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정중부, 최충원, 최우, 삼별초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싹 다 틀린 거거든요. 볼게요. 노비 만적이 반란이 모였다. 최충원 정권 시기의 반란입니다. 안 되고요. 정중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일단 이의방이 먼저 집권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정답 2번이고 전민변동도가 판사 이거 공민왕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가장 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망이망소이 여기에요. 이후고요. 최충원 여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비슷한데 얘는 너무 뒤니까 제거하더라도 1번, 4번, 5번이 이의방 정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뒤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 얘보다는 얘네가 조금 더 뒤야. 그것만 알았더라도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형 문제 기초는 일단 배경이냐 이후냐 이런 거 나오면 이것부터 하세요. 이것만 잘 풀더라도 완벽하게 문제 못 풀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다음부터는 선지 활용 풀이법을 말씀드릴 건데 앞서 문제에서는 시기형 문제를 풀 때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실형 유형에서 선지 활용 풀이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왼쪽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타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진 않은데 그럼에도 알아두면은 정답률이 확실히 높아지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왼쪽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지도 행정구역 다 세보면은 뭐 뭐 소경 있는 거 보니까 다 세보면 구주 오소경이 돼가지고 통일신라를 유추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지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선지 분석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군을 뭐 2군 6기로 조직했다. 고려시대고요. 자, 그리고 지방관은 안차사 파견한 거 역시 고려시대인데 자, 옳은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겹쳐버리면 복수 정답이 돼가지고 소구가 돼요. 근데 잘 보면 삼성육부랑 두자감 역시 발해이기 때문에 얘네도 소구가 돼가지고 남는 게 4번밖에 없어요. 뭐 사정부를 몰랐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3점을 그냥 꽁으로 먹는 거죠. 우측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뭐 딜쿠샤고 뭐 엘버트 테일러 몰라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 제암이 학살 사건을 아는 게 중요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가정을 했더라도 역시 선지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싸웠다. 자,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자, 또 보시면 2번 순종의 인산이랑 사회주의자들이 권고됐던 거는 욕심 만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소거해보면 또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제가 문제 100% 정확하게 풀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몰라도 지금 선지 분석만 제대로 됐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햇분사님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출제자가 대놓고 완전 신선지를 낸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여기 있는 선지는 어려운 걸 한 개도 안 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랑 선지 기출을 조금만 봤더라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선지 분석을 알맞게 잘 해주셔야 기출풀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훈련은 평소에 지금부터 잘 해두셔야 시험장 갔을 때 편히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수식어구를 주의하라 그건데, 이건 좀 어떤 방식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제 왼쪽 문제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 제주고사님 유적, 뭐 기원전 8천년경, 그리고 갈돌 갈판을 보고서 원래는 이것들만 잘 보시면 신석기인 거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주의할 게 이게 민문이 토기가 아니라 이른 민문이 토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민문이 토기인가 청동기로 생각하고서 1번으로 낚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앞서서 문제든 선지든 끝까지 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고인돌 청동검 나왔는데 지금 또 겹치죠.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들인 사람이랑 안 들인 사람의 차이거든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일단 끝까지 읽어보니까 갈돌갈판 있네? 그럼 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랑 문제를 읽는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었대요. 흑창 나왔어요. 흑창만 보면은 태조 왕건씨인데, 왕건 오케이, 찾아볼게요. 한양은 남경을 습격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문종이고요. 서독보 숙종 12목 성종, 정방폐지 공민왕, 그리고 여기 기법사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던 거 뭐 광종인데, 잘 보시면 지금 또 왕건이랑 관련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멘탈 나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잘 읽어보시면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늘어나가지고 어쩌고 자빠지고 하니까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이게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문제를 또 낚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 말고 그 지금은 어떤 건데 그거에 대한 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제대로 안 읽고 낚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념 공부랑 실전 적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출제 방식에 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기출 직전 3회분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여러분들이 기출 연계의 체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D2주 영상을 마치고 다음 D1주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전략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